여러분,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작년 가을이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이상해 말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0분 후에 다시 전화하니까 완전히 괜찮으셨어요. 아까 뭐가 이상했다고 했지? 나는 괜찮은데? 하시면서요. 저는 그냥 피곤하셨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오늘은 30년간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오신 김명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 같은 경우가 맞나요?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오세요. 괜찮아졌는데 굳이 와야 하나요? 하시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상했다가 금방 괜찮아져서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간 적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증상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교수님,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조 증상을 집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집 앞 수도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니까 아,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건 곧 완전히 막힐 거야 라는 경고 신호예요.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뇌졸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린 상태는 미니 뇌졸중 혹은 TIA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혈전이 잠시 막혔다, 풀린 경죠. 뇌졸중이 한 번 발생했다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며 매우 위험한 신호죠. 전조 증상을 경험한 분 100명 중에 15에서 20명이 이틀 안에 진짜 뇌졸중이 와요. 한 달 안에는 35명이나 됩니다. 특히 첫날이 가장 위험해요. 마치 태풍 전에 오는 강풍 같은 거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먼저 희망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성자님은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30분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따님이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자며 바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완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빨리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군요. 네, 반면에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68세 박영철님은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해졌는데 30분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괜찮아졌으니까 괜찮다며 하루를 넘겼죠. 다음 날 새벽에 완전한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하루만 더 일찍 왔어도. 네. 만약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왔다면 예방적 치료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혈전용해제나 항혈소판제를 투여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거나 새로운 혈전 형성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 경험하신 분 있나요? 최근 6개월 내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 적이 있다. 말하려는데 혀가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온 적이 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안 보인 적이 있다.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검사 받아보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조 증상 후 72시간 내 뇌졸중 발생률이 11.5%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뇌졸중 발생률인 0.2%보다 무려 57배나 높은 수치예요. 선생님, 그럼 전조 증상과 실제 뇌졸중 증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증상 자체는 거의 동일해요. 차이점은 지속 시간이죠. 전조 증상은 보통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지만 실제 뇌졸중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남겨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듣는 전조 증상들 중에 잘못된 정보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두통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근육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입니다. 뇌졸중 관련 두통은 벼락 두통이라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극심해야 해요. 그럼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픈 건 괜찮다는 뜻인가요? 네,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목, 어깨 근육 문제예요. 둘째로는 눈꺼풀 떨림이나 컨디션 저하를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오해하시는데 이는 주로 피로나 마그네슘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그럼 이명이나 귀가 먹먹한 것도 전조 증상이 아닌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명의 90% 이상은 노화성 난청이나 이명증 때문이에요. 다만 갑작스럽게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내관 부위의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최명수님은 2주 전부터 가끔 눈꺼풀이 떨리고 피곤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뇌졸중 전조 증상인 줄 알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단순한 안면 근육 경련과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과 충분한 휴식으로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반면 같은 날 내원한 70세 김성철님은 그냥 어지럽다고만 하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었어요. 즉시 검사해보니 손해 부위에 작은 혈관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전히 치료되셨습니다. 뇌졸중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골든타임을 라면 끓이는 시간으로 설명드릴게요. 라면은 3분이 지나면 점점 불어 터지게 되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예요. 4시간 30분이 지나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고 6시간이 지나면 수술로도 어려워져요. 그 이후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1분만 중단되어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미국 국립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시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1시간이면 1억 2천만 개의 뇌세포가 소실되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회복이 어려운 건가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4시간 30분 이내 치료 시 완전 회복률이 약 60에서 70%인데 반해 6시간 후에는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져요. 제가 진료했던 74세 정영우님의 경우 아침 7시에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가족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며 저녁 6시에 병원에 왔어요. 11시간이 지난 후였죠. 치료를 시행했지만 오른쪽 완전마비와 실어증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늦게 와도 재활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많이 회복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영우 님도 11시간 후에 오셨지만 적극적인 재활치료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빠른 치료 효과를 보신 경우도 있어요. 69세 한영준 님은 오후 2시에 갑자기 왼쪽 팔다리 마비가 왔는데 아들분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3시간 만에 혈전 제거술을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뇌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뇌세포,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가장 중요해요. 마치 태어날 때 정해진 수량을 평생 사용해야 하는 귀한 자산과 같아요. 간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간은 일부를 절제해도 다시 자라나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죠. 피부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아나 아물듯이 우리 몸의 많은 장기와 조직은 손상에 맞서 스스로를 복구하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뇌는 달라요.
한번 망가진 뇌세포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서 뇌 손상은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소중한 보물을 잃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뇌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죠. 성인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매일 자연적으로 10만 개씩 소실됩니다. 여기에 뇌졸중까지 생기면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것이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뇌세포는 매우 복잡한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있어서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또한 뇌 혈관 장벽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다른 장기보다 훨씬 빠르게 손상됩니다. 심장은 20분, 신장은 30분간 혈류가 중단되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뇌는 3, 4분만 지나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돼요. 그럼 평소에 뇌 건강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박명호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꾸준히 관리하지 않다가 대규모 뇌경색이 왔어요.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서 지금도 간단한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송영자님은 고혈압 약을 15년간 꾸준히 드시고 운동을 하셨더니 작은 뇌경색이 와도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주변에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손딱이나 청심환을 먹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도움이 될까요? 좋은 의도이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손따기는 뇌혈관 문제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30-40%에서 삼킴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때 청심환이나 물을 먹이면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청심환 때문에 기도 폐쇄로 더 위험해진 환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팔다리를 주무르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이지 팔다리 혈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환자를 움직이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올바른 응급처치는 뭔가요? 매우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기. 둘째, 안전한 곳에 눕히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주기. 셋째,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구급차 기다리기. 이게 전부예요.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응급처치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가족들의 빠른 신고와 올바른 응급처치 덕분에 완전히 회복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특히 뇌졸중 전조 증상에 주의해야 하나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 관리만 잘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셔도 혈당 조절을 잘하시면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셔도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금연만 하셔도 2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적당한 운동만 하셔도 위험도가 40% 감소해요. 제가 진료한 58세 김명희님은 아버지와 형이 모두 뇌졸중 병력이 있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위험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뇌졸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젊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90세가 넘는 분들도 성공적으로 치료받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젊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면 회복력이 뛰어나 치료 결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35세 직장인 이정우님은 흡연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뇌경색이 왔어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시청자분들께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려요. 네, 먼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라는 마음으로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둘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80% 예방 가능해요. 셋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2년 안에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넷째, 주 3회 30분씩 걷기만 하셔도 충분해요. 다섯째,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시면 완벽해요. 반대로 피하면 좋은 것들도 정리해 주세요. 피하면 좋은 것 5가지예요. 첫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둘째, 손 따기, 청심환 같은 잘못된 응급처치는 피해 주세요. 셋째, 나중에 봐야지 하며 시간 지체하지 마세요. 넷째,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다섯째, 아직 젊으니까 한 번뿐이니까 하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이 평생 건강을 지켜드려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해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투자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희망적이고 용기가 나는 말씀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혈압 체크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검진 예약 잡았어요. 이런 좋은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